안녕하세요. 은석대동 영어를 맡고 있는 김정훈 선생입니다. 이제 수능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고 9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어요.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지난번에 킬러가 있니 없니 이걸 빼니 마니 이게 상당히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그 킬러라는 개념은 일단은 수학이 먼저였고 영어에서는 킬러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영어에서 킬러는 그냥 오답률이 높은 문제. 그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문이 어렵거나 어려운 것은 추상적이거나 문장 구조가 복잡을 해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지문은 만만한데 이제 선지에서 한두 개 정도가 헷갈릴 때 그런 거를 보통 킬러라고 부르고 이번 9월 모의고사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6월 달에 나왔던 과학과 예술이라든지 한글 해석으로도 애매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문제는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핵심은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건데 이번 평가원에서는 선지를 조금 애매하게 만들고 본문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푸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로 살짝 바꿔서 소위 말하는 환원, 비유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활용을 해서 난이도 조절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킬러는 없었지만 6월달보다 더 어려웠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될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제가 6월 평가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수능 영어는 그것처럼 비문학이긴 하지만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 위주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6문장에서 12문장까지 있다고 쳤을 때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시그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안 읽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거 방향성이에요. 좋다 나쁘다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벗어나는 지문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배경 지식을 늘리려는 생각보다는 답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형식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꼭 풀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 두 문제 정도를 풀어보겠는데요. 37번이랑 38번입니다. 37번은 오답률 4위, 38번은 오답률 1위. 제가 37번을 선택한 이유가 순서나 삽입 문제는 주제나 제목처럼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1차적으로 평가원에서 수험생들한테 준 단서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끝말잇기로 연결고리를 찾는 문제예요. 37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택한 이유는 대조라는 표현이 수능에서는 순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 문제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와서 준비를 하고 언젠가는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A번에 in contrast라는 표현과 C번에 but if라는 표현 이 표현을 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50%는 이미 따고 들어갑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조는 앞에서 언급된 주어 화제와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똑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화제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속성도 서로 반대가 이루어질 때 성립하는 게 in contrast예요. 바꿔 말해서 37번을 보고 무조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A번에 in contrast가 나왔으니까 A번에 있는 내용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앞부분에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BA도 맞는 것 같고 AC도 맞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석을 할 때 나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게 되고 오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길 바래요. 자, 1번 볼게요. Plants with a history of nutrient abundance. Abundance. 영양분이 풍부한 역사를 가진 식물이야. 자, 주어가 정해졌지. 영양분이 플러스한 식물이야. 그럼 이 문장 앞에는 영양분이 플러스하지 않은 식물이 나올 거라고.
이건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이건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B와 C의 마지막 문장의 주어를 보고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야. B번의 세 번째 줄에 plants that have experienced variable nutrient availability. 자, 말을 상당히 잘 바꿨었어요. A번에는 풍부한 영양분, B번 제가 방금 읽은 부분에는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이 variable,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던. 자, 반대라는 개념보다 A번과 B번의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서로 달라. 자, 속성은 어떨까? A번에 다시 올라가서 속성을 보니까 risk avers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언가를 아주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기를 싫어한다. 놓쳤다 할지라도 오른쪽에 save energy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러면 A번은 이와는 대조로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에너지를 save, 저장한다. B번 갈게요.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이 왔다 갔다 했던 식물들은 risk taking에서 반대를 바로 찾아도 되지만 그 밑에 줄에 spending energy가 나왔어. 완벽한 가독성입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하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대조 수능에 나올 것 같아. 꼭 기억하시고. 또 B번의 this area라는 단어, 물리적으로 어떤 지역도 되고 아니면 추상적으로 분야도 돼. 또 분명히 말씀드렸죠. this 다음에 추상 명사가 나오면 area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같은 방향이구나. 특히 research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실험조사 연구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논리적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야. 해석이 어렵다 할지라도 특정 단어를 찾아야 돼. 이번에 마지막 세 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B번에도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이라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나왔어. 이렇게 대조 형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풀 거고 그냥 100% 내용만으로 풀려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가 무언지를 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남은 기간 동안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률 1위 38번입니다. 자, 문장 삽입은 박스 안에 우리한테 주어진 내용에서 앞뒤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느냐 아니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단절이냐 이걸 찾아야 돼요. 자, 박스 안에 because A, B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다. 자, 학생들이 4번으로 많이 갔어. The manipulation. 자, 더가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 3번 문장에 manipulated가 참 나왔으니까 4번이구나. 자, 위험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플러스 명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존재지만 38번 박스 안에 of digitally converted sounds 수식을 받아서 생긴 더는 단순하게 문법상의 더기 때문에 절대로 결정적 단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박스 안을 보고 이 부분은 단서가 없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문장과 문장 사이의 단절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해야 될 게 뭔지 체크하는 거예요. 자, 1번에 in other words가 나왔으니까 앞뒤 같은 맥락이겠구나. 2번에 this 명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명사가 나오겠구나. 3번 in addition, 4번 for example 둘 다 순접이니까 내용이 서로 같은 방향이겠구나. 그리고 5번에 this 명사가 나왔죠. 저라면 저는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지 38번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this 명사, 5번 this 명사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2번에 나와 있는 this undo ability는 앞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pass. 5번 this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똑같은 명사이면 오답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얘처럼 바꿔쓰기, 비유,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똑같은 단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이번에도 그럼 새로운 문제냐? 절대로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바꿔쓰기는 나왔었어. 5번에 this micro level access 직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이크로, 섬세하다, 작다 이러한 마이크로 수준의 접근이니까 4번 문장에서 즉 앞문장에서 뭐 찾아야 돼? 마이크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야. 작고 세부적이다라는 내용을 4번에서 찾아야 돼. 4번 문장 그 어디에도 작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의심을 하고 박스 안에 올라가서 차분하게 읽어보니까 마지막 두 글자
millisecond precision. 자, 문제를 잘 냈다, 못 냈다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낸 문제랑 똑같습니다. 오답률 1이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예요. millisecond. 아주 작은 1000분의 1초죠. 마이크로 작죠? 자, 이건 해석을 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1등급 받는 학생들, 1등급 받아왔던 학생들, 본인이 해석 실력이 좀 있다. 해석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해석과 제가 말씀드린 정답의 근거 연습이 조합이 되면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 너무 내용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수능은 전부 다 비문학이고 내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해석은 산으로 간다. 내가 완벽하다라고 절대로 믿지 마시고 논리를 믿길 바래요. 앞으로 남은 3단계, 4단계 수업 근거 위주로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냐? 기출문제 아직까지 안 푸는 사람이 있으면 EBS 하지 마시고 EBS는 발표는 50몇 프로라고 발표를 했지만 응용된 건 듣기, 도표, 안내문, 입니다. 바꿔 말해서 연계율 0. 하나도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수특, 수능 완성을 푸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고3 내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 기출을 마스터하지 못했다. 기출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으시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지금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늘 화이팅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